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없어요. 갑자기. 원래 제 전직이 이 강사를 하기 전에 전직이 컴퓨터 강사였어요. 전직이 컴퓨터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서는 컴퓨터를 아는 사람 치고는 좀 빨랐죠. 좀 빠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 초등학교 동기나 초중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면 다 컴퓨터 컴맹들이 많아요. 지금도. 옛날에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은 제가 좀 1세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예전에 컴퓨터 지금처럼 윈도우 쓰기 전에 도스라고 그러죠. 예전에 까만 화면에 쓰던 그런 시절 때부터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컴퓨터를 하게 됐는데 컴퓨터는 원래 전공을 경영학하고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관련이 없죠. 네, 그런데 되게 우연히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참 우리 컴맹 탈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던 시절에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컴퓨터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특히 제가 많이 가르쳤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주부였어요. 그때 많이 가르쳤던. 아시죠? 주부 가르치면 얼마나 황당한 사실이 많이 벌어지는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부님들은 하루 교육받고 그 다음날 오시면 기억하고 있을까요? 머릿속에 컴퓨터 남아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모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솔직히. 네. 그래서 수강생 유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코스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약간 머리 흔들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머리도 그대로 세워놓고 그냥 집에 갈 정도로 거의 그 정도로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컴퓨터에 오래 썼는데 지금처럼 이런 이렇게 화면 보여주는 것도 예전에 없었으니까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각자 보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강사는요 이 컴퓨터 화면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모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교육장은 어떻게 했냐면 뒤에 거울을 설치했어요. 뒤에 큰 거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여. 게임하는구나, 딴 거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죠. 단점도 있어요. 컴퓨터 화면이 너무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교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컴퓨터 강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둔지 아세요? 왜 그만뒀겠어요? 잘 나가다가 왜 그만뒀겠어요? 컴퓨터 강사를. 네? 못 해먹었더라고요. 왜냐면요.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아시죠? 한 석 달 만에, 두 달 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새로 나오는 거 계속. 근데 메뉴가 다 바뀌어요. 우리는 일반 강의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그쵸? 축적이 돼서 더 지식이 더 이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렇게 되는데 컴퓨터 강의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메뉴가 확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먹고 다해서 컴퓨터 강사를 제가 쳤는데 하다 보니까 컴퓨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컴퓨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도 몇 년간 했고요. 근데 방과후 컴퓨터 교사를 육성하는 일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쪽도 이제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컴퓨터하고는 계속 좀 친숙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요즘은 뭐냐면은 요즘 컴퓨터 강의를 하는 건 별로 하진 않고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하는 것 중에 한 분야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강의할 때 다 쓰게 되죠. 컴퓨터 강의를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일반 강사님들 대상으로는 강사 양성 과정 코스에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내 강사 교육에서도 요즘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은 아니고 기존과 함께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요즘 엄청 많이 봅니다. 그렇죠? 동영상. 어디 가나 동영상 흔하고요. 동영상 하면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나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동영상. 네? 네? 나쁜 게 많이 떠오르죠? 이게 참 안 좋은 거로 많이 이제 인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영상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일단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애들이 뭐 보고 있으면 그쵸? 야동 뭐 보고 있을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얘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컴퓨터를 조금만 하면요. 애들이 컴퓨터에서 뭘 봤는지, 어디 사이트를 갖다 봤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부모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컴퓨터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강의에서는 그림 파일 활용하거나 사진, 동영상 활용하는 건 아주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다뤄가면서 또 동영상 그냥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강의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번 내용이 활용 기법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몇 분짜리 써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것도 오늘 팁을 좀 중간중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로 같이 여러분 배워보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잠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이 조금 작은데요, 교재가. 작은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동영상 활용 기법이 기기에 5강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의 브랜드 내지 국가 브랜드, 회사 브랜드 돼 있어요. 브랜드.
요즘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즘 자기 강의하는 모습이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게 영상으로 활용하는 거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다뤄지게 되겠고요. 말로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동영상 사용 기법, 교육용 동영상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 윈도우 사양 알아보고 세팅하는 거. 또 설치, 오늘 같이 설치해 볼 겁니다. 설치해보고 실습하는 거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근데 아까 앞부분에 정선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에 대한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익혀지는 것은 없어요.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기는 지금 컴퓨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파워포인트가 최근에 나오는 2013 버전이나 2010 버전이 아니라 2007 버전이 깔려 있고 보니까요. 그리고 윈도우가 윈도우 7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다루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양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화하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게 동영상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는 컴퓨터 사양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제가 통화하다 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윈도우가 어떤 걸 쓰고 계세요? 윈도우요? 일단 거기서부터 해내기 시작해요. 대화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가끔 원도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발음도 달라요. 그래서 응답합니다. 가끔 보면. 그래서 컴퓨터가 어떤 사양인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다루더라도 자신의 컴퓨터 사양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반은 건지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를 같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코스입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강의하고 있는 분야는요, 멘토링과 그다음에 직장인의 자기개발, 방과후 교사 양성, 그다음에 시간관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는 직업윤리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거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서적들을 좀 많이 냈어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 쪽 책은 내고 있지는 않고요.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브랜드. 자, 에펠탑. 너무 잘 아시죠? 에펠탑, 그렇죠. 프랑스가 에펠탑 하나 갖고 먹고 삽니다. 거의. 그 정도로 관광대국이죠. 최고의 1위 나라입니다. 자, 이 브랜드. 요 에펠탑 하나. 요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돈으로 얼마나 정도 될까요? 돈. 100조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돈도 아닌데 뭐. 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좀 더 쓸까? 네, 좀 더 써보세요. 천조도 너무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역시 세세요. 역시. 네. 이탈리아의 상공회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2년에 발표한 브랜드 가치.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게 관광이라든지 여러 면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런 정도 가치를 갖고 있으면 참 좋겠죠? 617조.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셨어요. 네, 정확하게는요, 619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619조. 대단하죠? 이 철제 구조물 하나가, 철제 탑 하나가 619조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실 에펠탑이 세워질 때만 해도 반대가 심했다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철제로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근데 당시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렇게 지금도 세워져 있죠. 참 대단한 랜드마크가 됐는데 이런 상징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처럼 자기 자신한테도 상징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619조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치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들을까요? 1위가 어딜까요? 보시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유명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보드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한 건데 2014년도 봅니다. 올해 글로벌 브랜드. 근데 1위가 뭘로 나왔을까요? 1위가 뭐예요? 구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다 애플이었어요. 지금 구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구글이 무섭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반등 순위도 볼 수 있는데 3위가 IBM. 아직도 IBM 셉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왕 버린 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세고 있어요. IBM.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맥도날드 있죠? 코카콜라, 피자. 다 보면은 어느 나라 걸까요? 미국. 역시 아직까지도 초유일한, 초자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역시 미국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가 정말 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볼까요? 이제 미로드로 나머지 11위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25위까지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이제 나오네요. 29위에 나오네요. 미로드 브라운이 측정한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29위, 삼성이 29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보면 일본, 중국계 기업까지 다 있는데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계 기업이요. 자, 그럼 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곳이 어디냐면 인터 브랜드예요. 신문에서 브랜드 다뤘다 하면 여기 자료를 주로 보입니다. 인터 브랜드라고. 그냥 혹시 마케팅을 강의하시거나 혹시 어떤 기업에 대한 이런 상표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강의하시거나 할 때는 항상 들어가시는 사이트가 바로 여기 인터 브랜드 사이트인데 여기 가서 봤어요. 아직 2014년도께 발표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2013년도 거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 걸 볼까요? 어떤지? 아직까지 애플이 1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아마 올해 역전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역시 구글이 2등을 달리고 있고요. 삼성이 어디일까요? 삼성이 8위입니다. 아직까지 브랜드가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 역시 혼다도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도 있지만 역시 BMW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느 나라가 압도적이죠? GE, 오라클, 토요타, 질레트, HP, 디즈니 쭉 보면은 역시 미국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금방 간단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산 3대를 간다고 하는데 역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치가 더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세계적인 위치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재에 있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컨설팅 회사가 저럽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저럽니다.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표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좀 집어넣었죠? 볼까요? 첫 번째 볼까요? 네, 유머가 많은 강사. 유머들 좀 참 강사가 필요합니다. 유머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일까요? 네, 시간을 잘 지켜주는 강사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도 나와 있죠? 보시면. 네. 첫 번째가 이제 유머가 많은 강사죠. 유머를 잘 이끌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시간을 2시간씩 지키는 강사. 많이 원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볼까요? 교육 목표 잘 맞춰서 하는 사람, 참여도 이끌어내고 예화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9번 볼까요? 9번에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9번이 볼까요? 9번이 바로 뭐냐면 멀티미디어 다양한 교보제를 잘 활용하는 강사다. 이렇게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멀티미디어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칠판 하나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칠판 놓고만 하기도 하고 특강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각적인 게 우리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상황에서 교보제를 잘 멀티미디어 쪽으로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죠. 그리고 요즘 대학 강의에서도요,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효과도 좋고요. 학생들 집중하는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 거는 과제문을 꼭 내줘요. 그러니까 꼭 학생들이 안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하면 선배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역시 자, 말로 전달하는 것만이 정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보셨듯이 이런 거 다 넣어드렸어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있죠? 역시 기업 유지 효과가 큽니다. 멀티미디어. 그래서 동영상을 쓰는 건데 오늘은 동영상 시간이라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평소 때 동영상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사실 가끔 보면은 하시는 분들 보면 강의 중간중간에 거의 10몇 분에 한 번씩 동영상이 나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육 진행한 측에서 뭐라고 강의 날로 먹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시면 적절하고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억력으로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 활용하시는 것보다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고 심지어 동영상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금물입니다. 자신이 강의해야지. 동영상에서 강의하면 안 되겠죠? 그거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들도 주의의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까?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냐? 꼭 그런 측면보다도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싶다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항상 최신 것만 쓰시는 분이 계세요. 동영상 무조건 최신 거. 근데 꼭 최신 것만 써야 될까요? 꼭 최신 것만 써야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상의 목적, 내가 쓰는 목적이 잘 일치되느냐 중요하고요. 아직도 미국의 많은 강의에서는요, 동영상 멀티미디어 파워포인트 안 쓰고도 지금도 OHP 쓰고 강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별나요. 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안 맞춰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맞추긴 맞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없으면 강의 못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몇 분짜리 쓰는 것이 좋을까요? 동영상 최대 길이
몇 분 정도 쓰면 좋을까요? 4분? 3분? 네, 역시 경험 있으신 분이네. 5분 이내. 네. 보통 이제 이런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건 책이나 이런 데서는 8분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최대 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많이 강의에서 써보면 5분 넘은 곳에 사람들이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한 4분 이내, 최대 5분 이내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륵이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영상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상을 여러분이 넣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만 영상은 중요한 게 좀 선명한 거 쓰셔야 돼요. 흐릿한 영상은요 수강생의 마음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선명한 영상, 좋은 영상, 영상도 좋은 영상을 고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구하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영상도 어떤 분은 똑같은 영상, 예를 들어서 싸이의 노래에 들어있는 영상 하나 구하러 갔어요. 유튜브에. 똑같이 어떤 분은 이분하고 선생님하고 두 분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똑같이 동영상을 구해요. 근데 이분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이분은 선명한 거 구하는데 이분이 흐릿한 거 구하세요. 왜 이럴까요? 똑같이 다운받았는데 다운받는 방법이 달라서 그걸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걸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진한 게 있고 흐린 게 있고 더 선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흐린 거 맞는 겁니다. 왜? 영상을 선명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그런 걸 올려놓게 되면 영상이 우리가 일일이 화면상에서 본다는 얘기는 영상 스트리밍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건데 아무래도 인터넷 회선이 느리다 보면 안 되겠죠. 잘.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을 올려놓는 곳은 선명한 걸 올려놓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걸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면 교재 내용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영상화하기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는 거는 총 8개 요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강의하는 목적으로서 동영상을 다루는 걸 배운다 라고 하는 건 이 8개 안에 다 들어가요. 이 8개. 이거예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고 체크하는 거. 두 번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웹상에서 동영상 캡처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된 동영상은 PPT 호환 파일로 변환하는 거. 캡처. 갈무리라고 저기 말로 캡처하는 거. 사진 찍는 거죠. 동영상 편집하는 거. 분할 삭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사진, 음량, 자막 활용해서 동영상 내가 직접 만드는 거. 그리고 파워포인트 동영상은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총 8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자기가 이 중에서 나는 요거는 안다. 8개 중에서 몇 개, 어느 정도 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난 요거는 안다. 대충은. 동그라미, 세모, X.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 이 중에서. 요거는 안다. 그냥 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지모 짚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나는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가지입니다. 난 요거는 안다. 대충은. 아주 전문가 수준까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동그라미. 전혀 모른다. X. 조금은 할 줄 해보긴 했다. 감 정도 잡고 있다 하시면 세모 좀 쳐보세요. 근데 많이 체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하시고. 자, 일단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사양 측정하는 거, 이제부터는 컴퓨터를 같이 사용해 가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켜져 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시고 뒤에 손만 살짝 갖다 대면 화면이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마우스패드가 없어가지고 좀 유리창에 갇혀서 이게 홈마우스잖아요. 그러다 좀 불편하셔서 이번엔 같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에다 올려놓고 마우스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용의 윈도우 환경 알아보고 세팅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내 컴퓨터를 어떤 환경에 쓰게 되더라도 컴퓨터 사용을 바로바로 가지고 스크립트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용 측정하는 것부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앞에 보시죠? 일단 우리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할 때는요, 소프트웨어 할 때는 제가 하는 거 보고 하세요.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꼭 놓쳐요.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주 기초 수준 못할 거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해보셨죠? 해보셨죠? 네. 바로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갈 때 인터넷을 여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월드와이드 웹이죠. 요즘요. 쓰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www 붙이잖아요. 그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인데 전 세계에서 다 그걸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남의 옆에 사람 딴 거 쓰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이지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좀 몰려있는 경향이 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액티브엑스. 액티브엑스 뭔지 아시겠어요? 은행 걸고 할 때 보면 설치하라고 자꾸 뜨죠? 그게 액티브엑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규약이에요. 거기에 지금 묶여있어서 전부 다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천송이 루트 구입 못한다고 하나 나오잖아요. 글쎄, 액티브엑스 문제, 익스플로러에 묶여있어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크롬입니다. 우리나라 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예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우리나라도 만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스윙.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게 있습니다. 액티브에서 사용도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파이어폭스, 사파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들의 종류들입니다. 자, 자신의 브라우저.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요, 대부분 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터넷 들어가는 도구. 자, 자신의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한번 띄워보실까요? 익스플로러 한번 띄워보시죠. 익스플로러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한번 띄워보시죠. 자, 띄우셨죠? 띄우면 뜨는 화면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네이버 뜨고 어떤 분은 줌이라고 하는 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이 뜨는 경우도 있고. 자, 익스플로러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갔죠? 자, 이 익스플로러의 버전이 어떻게 될까요? 익스플로러 버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버전이 있어요. 익스플로러를 띄워놓으시고, 익스플로러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을 띄워놓으시고, 이 버전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버전이 어디 있는 걸 아실까요? 도움말을 눌러보시고요. 메뉴에 보면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 눌러보시고요. 도움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맨 밑에 거 눌러보세요. 떴죠? 떴습니까?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뭐 11이니 뭐 이렇게 떴죠? 떴습니까? 왜 메뉴 보시면요. 메뉴 보면 도움말에 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제목 써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그쵸? 네. 요게 버전입니다. 네, 메뉴는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버전, 내가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 몇이에요? 그러면 11 버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도 중요해요.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 이상 버전과 8 이하 버전, 또 6 이상 버전과 6 이하 버전인데 다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돌아가는 게 있고 어떤 데서는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들어갔는데 화면이 잘 안 뜨네. 호환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버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버전 알면 뭐가 되는데요? 여러분 금융권 이용하시거나 이럴 때도 그 금융권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몇부터 지원이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조금 내 걸 알아야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알아요. 컴퓨터 모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버전을 알아야 돼요.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입니다. 이제 버전 아시겠죠? 이제는? 네. 받아주시고 조금만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셨어요? 자,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가장 점유들이 이렇습니다. 정보를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라고 하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겁니다. 윈도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볼까요? 92년도에 3.1 버전이 출시가 돼가지고 쭉 가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네, 2012년에 발표된 윈도우 A. 근데 윈도우 A가 현재 8.1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8.1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요,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컴퓨터는 7, 윈도우 7이니까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7.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요거 쓰고 있다. 요거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 요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시게 서비스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변화에 좀 사실 가끔 그런 강사님들 계세요. 어떤 강사님 이제 변화와 혁신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막 변화에 된다고 막 열변을 터세요. 근데 자기는 스마트폰도 아니고 아직도 폴더폰 옛날 거 쓰고 있어요. 근데 변화에 적응 안 되자 본인이 안 되면서 적응하래.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민감해야 돼요.
강의하시는 분들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최신 버전 될 수 있으면 최신 버전의 인터넷 쓰고 있는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의 윈도우 이거 쓰셔야 됩니다. XP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꼭 그 이상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나 이 오피스가 2007 버전을 쓰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도 사실 좀 많이 좀 뒤졌어요. 파워포인트 저 같은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쓰고 있거든요.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윈도우 8.1 버전 이제 저를 쓰고 있거든요. 항상 최신 거로 될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정품 쓰시고 사람들한테 윤리 잘해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카피본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품. 본인 스스로가 정품을 써야 떳떳하죠. 수험생들한테. 아시겠죠? 정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뻣뻣하게 또 이렇게 안 버리고 어둠의 손길을 통해 자꾸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웬만하면 그냥 물론 배울 때는 좀 거기다 쓰시더라도 좀 배우게 좀 쓰게 됐을 때는 정품을 쓰세요. 이게 좋아지는 거고요. 외국 프로그램은 말 안 하겠는데요. 녹화 중입니다만 외국 프로그램들은 말 안 하겠어요. 하지만 국산만큼은 제가 정품 사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하시는 거 열악하고 어려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왔던 게 윈도우 95 이제 그 뒤에 2000 버전 윈도우 ME 밀레니엄 에디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스타 이게 가장 많이 써있었어요. 고장이 많이 나서 비스타는 쓰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비슷하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윈도우 7이 가장 안정된 거라서 윈도우 7 이상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권에는 윈도우 XP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윈도우 7이 잘 여기가 윈도우 7이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세팅 설계. 현재 여러분 쓰고 계신 윈도우 7이에요. 자, 이게 이제 윈도우 8.0 때부터 보이는 화면이에요. 이상하죠, 화면이.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싹 바뀌어버렸어요, 윈도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 화면에 뜨는 화면하고 많이 다르죠? 윈도우에서는 이런 화면입니다. 이거 제 거 화면이거든요. 제 컴퓨터에. 딱 또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헷갈리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반발이 많았어요. 시작 버튼이 없다고. 윈도우에 들어가면 무조건 시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작, 끝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발이 많아서. 근데 지금 8.1 버전까지도 시작 버튼은 없어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위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길이. 하다가 설치해가지고 지금 시작 버튼에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8.0부터는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윈도우 7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7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다음에 XP, 비스타, 그다음에 맥 이것들은 애플 쪽입니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데스크탑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흔히 말하는 어떤 것들 많이 쓰고 있나 볼까요? 윈도우 7이죠. 57.60% 가장 많이 쓰고요. 지금 윈도우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볼까요? 네. 많이 쓰고 있고 쭉 쓰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아직도 XP다. 전 세계에 7%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그걸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7이 57%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 사양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보시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 창키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나요? 네. 키보드 찾아 산만리가 되시면 안 돼요.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 창키 같은 게 키보드에 있죠? 그 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 포즈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키가 하나 있어요. 그걸 살짝 한 번만 눌러주시고 손을 떼시면 됩니다. 해보시죠. 그러면 화면에 뭐가 뜨죠? 네. 뜨죠? 네. 화면 떴습니다. 네. 화면 뭐가 떴을 거예요. 네. 그리고 포즈 브레이크라는 키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쪽에 눌러보세요. 네. 살짝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뜹니다. 자, 떴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양을 알아보는 키예요. 단축 키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넣어드렸어요. 교재도 있습니다. 5페이지 있거든요. 꼭대기에. 그 키를 누르면 뜹니다. 이게 가장 기본 사양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 노트북에는요. 혹시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 같은 데는 이 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노트북에는.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제어판에서 갈 수 있어요. 제어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키보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왜? 지금은 이런 키를 쓰질 않거든요. 이건 옛날에 보스 시절에 쓰던 키라서 요즘은 안 써요. 그래서 하지만 이건 데스크탑 일반 우리 책상에 쓰는 컴퓨터 있죠?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양을 알아보는 키입니다. 자, 닫아주시고 자, 그 사양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나볼까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위에 주소 좀 잠깐 보세요. 그 위에 그 창에 주소 보시면 주소에 보면 제어판에 시스템 보안에 시스템 돼 있죠?
그 제어판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및 보안 단추 누르고 시스템 단추 누르면 요 화면이 뜬다 이 소리예요. 그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저거요.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컴퓨터 사양을 볼까요? 먼저 윈도우 버전 뭐라고 써 있어요? 윈도우 7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윈도우 7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엔터프라이즈 버전 K 뭐 써 있죠, 그런 거? 이게 버전 이름이에요. 기업용이라서 그래요, 여기는. 기업용이라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에요. K 버전 써 있고, 카피라이트 써 있고, 서비스 팩 1이에요, 이렇게. 밑에 서비스 팩 1이냐, 2냐 이런 게 중요해요, 컴퓨터에서는.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서비스 팩 2부터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고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컴퓨터의 사양을 볼까요? AMD 프로세서가 AMD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AMD, 이거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고 AMD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유명한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 CPU를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AMD 거예요. AMD가 조금 쌉니다, 사실은. AMD가 조금 싸요. 또 성능을 아주 굉장히 우수합니다. 인텔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AMD 거 쓰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설치된 메모리라고 써있죠. 이 컴퓨터 메모리가 몇 메가짜리예요? 몇 기가짜리예요? 4기가짜리. 이제 아시겠죠? 가끔 여러분이 컴퓨터 상담하실 때는 내 컴퓨터 안 돼요. 그러면 뭘 얘기해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컴퓨터는 CPU는 어느 것도 어떤 윈도우는 어떤 거 쓰고 있고요. 메모리가 몇 기가예요. 요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4기가를 이제 쓰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다 보니까 몇 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어요? 32비트.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때 있죠? 64비트용이 따로 있고 32비트용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무슨 몇 비트요? 32비트용이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마다 설치할 때 다 달라요. 근데 32비트는 알아두셔야 될 게 32비트는 메모리 인식을 4기가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려면요. 메모리를 새로 꽂아도 얘가 인식을 못해요. 이 컴퓨터가. 64비트부터 그 이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참고로만. 예. 인식됩니다. USB는 상관없어요. USB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USB는. 아시겠죠? 네, 컴퓨터는 사양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창 닫으시고요. 경로도 아시겠죠? 제어판에 시스템 보안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없습니까?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사용을 알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작 단추 누르시고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단추, 자, 창을 닫으시고 시작 단추 눌러보세요. 시작 단추 누르면 밑에 가면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죠, 밑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데가 있죠? 맞습니까, 거기에? 시작 단추 딱 누르고 나면은 시작 단추를 딱 누르고 나면은 저 밑에 깜빡깜빡 거리다 커서가 깜빡거리는 데가 하나 있죠? 명령어를 넣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명령어 넣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걸 한번 쳐보세요. DX, DIH라고 타이핑을 쳐보세요. 시작 단추 누르시고 밑에 나와는 깜빡깜빡 거리는 그 창에다가 DX, DIH라고 써보세요. 타이핑을 쳐보세요. 타이핑, 글자 찾느라 지금. 창 닫으시고. DX, DIH라고 쓰시면 그냥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 치세요. 그럼 뭐가 뜰 거예요? 큰 화면이 하나 뜹니다. 예 누르시면 확인하시면 하나 딱 예스 누르시면 돼요. 예 누르시면 돼요. 혹시 무슨 뭐 하나 뜨면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닫아주시고 그럼 뭐 떴죠? 그냥 누구라는 창이 하나 떴습니까? 요거는 더 자세하게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을 알아봐주는 명령어예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노트북이든 어떤 PC든 간에 DXDIAG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컴퓨터 찾으면 이 컴퓨터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샅샅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키입니다. 명령어 키를 알아서 교재 써 있어요.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조금 작아서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 5페이지에 두 번째 장 꼭대기 왼쪽 위에 보면 내 컴퓨터의 사양 및 윈도우 환경 알아보고 세팅하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시작에 실행 클릭 DXDIAG 되어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양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양이 나와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다이렉트 X 구성 요소이 쭉 나오죠? 운영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체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OS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 7인데 엔터프라이즈 K이고 32비트 버전이구나. 네,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들어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한국어 버전이죠, 언어가. 그렇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바이오스 상관없어요. 바이오스라고 하는 뭐냐면 이거는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데 컴퓨터가 좀 켜질 때 조그만 무슨 글자 화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내려가면 프로세서 AMD 거고요. 메모리가 4기가 거고요. 4기가 약간 용량이 조금 크죠. 원래 4기가라고 해서 딱 4000 떨어지지가 않아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4기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필요 없고요.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나머지는 위에 또 디스플레이, 소리 뭐 다 알아볼 수 있는 기기들이 있어요. 사양 알아보는 거 같습니다.
요 정도 사양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컴퓨터 사양. 그 정도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닫아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사양 알아보는 거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양 알아봤으면 이렇게 사양을 뜹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분 작업하실 때 이제 좀 이따 하다 보면 이제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 파일은요. 컴퓨터 파일은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문서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파일이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다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담아둘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더예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들은요. 이름이 있고 확장자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 혹시? 파일은 이름이 있고 확장자가 있는데 확장자가 보이는 게 좀 좋아요. 근데 기본형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걸 같이 보이게 한번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게 편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파일인지 바로바로 찾기가 참 좋아요. 용이합니다. 그래서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봅니다. 자, 창을 다 닫아주시고요. 인터넷 다 닫아주세요. 인터넷 다 닫아주시고. 자, 컴퓨터, 내 컴퓨터 있죠? 컴퓨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창을 열어보세요. 내 컴퓨터를 열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컴퓨터 열어보셨죠? 네. 열어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내 컴퓨터 열었죠? 그럼 쭉 보면 위에 메뉴 같은데 여기 살짝 보면 구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 보이시죠? 구성. 왼쪽에. 구성 있으세요? 눌러보세요. 구성. 눌러보면은 예. 쭉 구성을 내려가다 보면요.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으세요? 네. 폴더 및 검색 옵션 눌러보세요. 폴더 검색 옵션 눌렀죠? 그 다음에 거기에 위에 보면 그런 메뉴가 조그만 게 한 3개가 있죠? 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컴퓨터 용어로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이렇게 불러요. 그럼 거의 현재 여러분은 일반 탭에 열려있죠? 네. 두 번째가 보기 탭이고 세 번째 검색 탭이죠? 네. 모르시는 분 바로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보기 탭을 눌러주세요. 보기 탭. 보기 탭 누르면 고급 설정이 있죠? 네. 여기 오른쪽에 내려가는 치키세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내려가다 보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성 네. 숨기기라는 게 있죠. 네. 숨기기. 그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해제하세요. 해제해 놓으세요. 여러분 쓰시는 모든 컴퓨터를 다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네. 자,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아니요. 그게 하지 마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오른쪽 바이크를 내려가다 보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용 숨기기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숨기기를 안 보이니까. 파일 확장용 숨기기를 해제하세요. 해제하세요. 요거 왜 그러냐면요. 좀 이따 작업해보시면 알아요. 좀 작업해보시면 제가 무슨 파일을 찾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못 찾아요. 그 파일 확장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찾아보기 하는 겁니다. 하셨죠?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창을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됐습니다. 자, 되셨죠? 자, 되셨습니까? 네. 자, 바탕화면에 보면은 폴더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파일들이 많고 뭐 여기 해킹관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다 보면 실습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까? 네네. 실습 자료. 그거 제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네. 실습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실습 자료라고 하는 이건 다 닫으시고요. 이제 요거 확인하시고 됐죠? 하셨죠? 아까 체크해서 해제하셨죠? 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다 닫으세요. 닫아주시고 그거만 열어주세요. 네. 자, 창 열으셨죠? 여기는 안 깔린 것 같은데. 그쪽에 없어요? 네. 안 빠졌어요? 안 깔렸어요. 없으면은 소준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장님이 안 계셔서 오히려 바보예요. 프로젝트가 오래돼서 그런 것 프로젝트가 같아요.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바꿔야 학교 키중에 뭐가 많네요. 제가 보니까 좀 화면이 좀 보일 줄 알았더니 한 100만 원만 줘도 괜찮은 건 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요? 이런 걸 쓰고 있네. 자, 실습자료 폴더를 몇 단씩 해가지고 보이시죠? 네. 자, 보세요. 네. 이런 폴더들이 좀 있습니다. 황 박사님이 기지만 하시고 김부에서 성능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박수. 자, 보시면 자, 폴더 열고 닫고 하는 거 하면서 좀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폴더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샘플 동영상 있잖아요. 네. 샘플 동영상 폴더 있죠. 네 번째. 샘플 동영상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막 있고 그러죠. 찾으셨어요? 네. 네,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 들어갔더니 파일들이 많이 있죠. 저 모양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면이 다르게 나와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개콘 끝사랑 뭐 쭉 있는데 .mp4 어떤 거는 끝에 FLV 어떤 거는 또 WMV 뭐 보이죠? 여러분 아까 체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까 체크를 안 해놨으면 안 나와요. 이게. 그럼 이게 속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파일인지 정체불명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지면 성이 안 보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나와 있으면 보기가 좀 쉬워지다.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동영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 닫아주시고 화면을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동영상에 대한 거를 조금만 설명은 조금 남았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시죠. 큰 화면은 조금 괜찮은데 글씨가 좀 글씨는 잘 안 보이는 화면. 자, 그러면 교육용 동영상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여기 있는 화면들은 다 여러분의 그 교재의 기본적인 세팅들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교육용 동영상의 종류. 사실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세요. 자, 동영상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이거. 동영상 종류 잘 봐주세요. 첫 번째는 영화, 텔레비전 같은 거, 녹화 영상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개그 콘서트, 런닝맨, 뭐 아까 어디가, 뭐 저런 것들 있죠. 이런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보통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상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두 번째는요, 교육용으로 제작된 시판되는 영상물이 있어요. 유명한 책들, 누가 내 치즈로 보고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치즈 영화. 이걸 만든 동영상.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핑, 그 다음에 펄떡이는 물고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저게 뭐 시크릿,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영상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교육용 동영상인데 어떤 영상들이 있냐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게 옛날 유명했던 치즈 영상이에요. 지원하는 거리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 그리하여 그는 인물은요 문제의 세계로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유명한 옛날 전설적인 동영상이죠. 치즈. 이렇게 쓰는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영상이냐면 만든 거 직접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체 피드백용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교육이 한때 사진 찍었던 걸 묶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제 재작년에 동원그룹의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팔로우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 교육했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진들을 제가 사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영상 만들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 중간중간에 찍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그걸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근데 직접 제가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전문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제 휴대폰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있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같거든요. 이렇게 교육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만들거든요. 교육 장면들을 모아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육 중간중간에 게임했던 거를 팀워크 게임이거든요. 의사소통 게임인데 시켰어요. 그거를 과제를 풀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 직접 찍어서 영상을 활용하는 거 피드백 없어요.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해주고요. 그냥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번 샘플인데 세일즈 기업한테 불만객을 응대하는 거. 이걸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훨씬 와닿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일즈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힘쓰면 소프트웨어 이름이 들어오지 않나요? 셀프이 그렇게 뭐 할만한 분야에서
공개받아서 새로 들어갔는데 담당자 잘못해놔가지고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장면. 이거 다 보여줘. 참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푸는 거죠. 영상 보여주면 100마디 말보다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짧게. 짧잖아요. 1분 이내에. 짧은 영상보다. 이렇게 해줘도 이제 세일즈 교육을 쓸 때 쓰는 거거든요. 훨씬 쉽죠. 와닿기 좋고. 그러니까 이럴 때 영상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뭐 클레임 제기하는 거, 동영상 이렇게 불만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교재도 있습니다. 자, 동영상 사용의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영상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먼저 틀어주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틀어주고 나서, 나중에 보고 나서 얘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답을 끌어내게끔 만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동영상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영화나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상이 많은 것도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사람들이 와닿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거 뭐죠? 줄다리기죠. 네. 줄다리기입니다. 영어로 top of the world죠. 줄다리기입니다. 자, 줄다리기 많이 해보셨죠? 끝나야 돼. 많이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학교를 좋은 데 다녀야지 줄다리기. 줄다리기. 자, 많이 하시죠? 자, 그럼 이 줄다리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줄다리기 비법이 있을까요? 줄다리기에서? 호흡을 맞춘다. 또 어떤 게 있어요? 호흡은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면 스파이크를 신는다. 신발에 약간 요소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일렬로 서서 영차 박자 맞춰 다니는. 일렬로 섰어요. 일렬로 섰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가지에서 뭘까요? 각자 생각해보세요.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양쪽으로 마주보고 두 사람씩 마주보고서 당긴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일렬로 정면을 보고 뒤로 눕는다. 네 번째, 양쪽으로 서는데 체중과 힘이 센 사람을 앞에 배치한다. 자, 네 가지. 자,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기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맞다. 정답이 어딘지 몰라요. 자, 1번이 맞다.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순간 약간 망신을 나왔었기 때문에. 2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우리 두 분 늦었습니다. 자, 3번이 맞다. 3분. 그 다음에 4번이 맞는 것 같다. 역시 앞에 힘센 사람 배치하는 게 최고다. 제일 많네요. 6분 정도 얘기 전에.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정답인지? 지금 한번 볼까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답이 뭘지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흔히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선생님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팀 어린이들은 자기의 장어 제가 넣은 거예요. 줄 잡지 마세요. 아직 줄 잡지 마세요. 아니, 보는 줄 거죠. 잡고요. 줄 앉아주시고요. 자, 줄을 잡아주세요. 시골에 초등학교 운동인데요. 장어가 상태로 왔어요. 줄 잡아서 일어나. 두 번째 경기 여기 줄다리기 대회. 자, 이제 힘 빼서 힘 빼고 아직 힘 안 돼요. 힘 좀 안 돼. 힘내자. 시작!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TV에서 한번 봤던 걸 한번 볼까요? 한미친선 빅토리 파티가 있었는 첫 번째 종목이 줄다리기였어요. 한미친선으로. 여러분 TV에서 이제 요즘 많이 그 군인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이 줄다리기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줄다리기는. 자, 이 TV에서 했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자, 도심 체격 좋기로 유명한 미군들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줄다리기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호이고요.
조건을 방어하는 우리의 힘에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show you guys how the rock guys do it, alright? Let's go second to show how it's done. 이전에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경기는 3전 2선승제 중앙에 있는 빨간 리본이 각 양팀에 있는 라인을 넘어가면 이기겠습니다. 자, 잘라서 다 편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100초 동안 경기를 진행하고 이 리본이 가장 많이 간 팀이 이기겠습니다. 각 팀, 준비! 네. 자, 체격은 미분이 훨씬 좋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뭔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기술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입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그러니까 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격을 쏘실 때 기계로 이렇게 기계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정보. 과연 미분에게 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앉아! 믹시. 출발! 잡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남자들의 팽팽한 기싸움.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레디. 이길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놀랍죠? 네. 그걸 여기서 이깁니다. 자, 전 세계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결승전을 잠시 보실 텐데 중국과 대만이 붙었어요. 그럼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프로 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프로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수예요, 선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외국이고 실내에서 4경기 있어요. 자, 이쪽이 대만이에요. 이쪽이 노란색이 대만이고 파란색이 중국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세요. 이게 세계 줄다리기 선수는 돼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2014년도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도. 대만이 있어요. 자, 대만이 이겼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못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뭔가 이거 역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알아야 이깁니다. 뭐든지. 우리가 모두 힘으로만 이긴다고 생각했었던 줄다리기조차도 이거조차도 기술과 방법이 있더라. 우리가 노력과 힘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하나라도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지혜를 얻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어디 여러분 가끔 줄다리기 대회를 섞어낼 수 있는 비법을 하나 배우셨습니다. 선수들 보면 그리고 발을 착착착 맞죠? 기가 막히게 맞죠? 네, 선수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이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급들입니다. 아마 몇 억에서 뽑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엄청 잘합니다. 자, 어쨌든 영상 하나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각인된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근데 물론 영상 제가 일부러 많이 넣어서 지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벌써 김밥금도 불어넣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넣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사용 시에 하는 방법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이제부터는 이제 실습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사용 시에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볼까요? 동영상 사용할 때 스토리하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네, 동영상의 배경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지 않고서 영화에 잘라진 하이라이트만 가지고 강의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 진짜 영화 본 사람한테 질문 들어도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모르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걸 써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영화 상영 전 반드시 내용을 알고서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주요 장면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암시를 주세요. 그럼 영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막연히 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순신 뜨면서 여러분 들어가 있는 영상 아마 있을 텐데 이순신 그 명량이 최근에 명량 영화의 그 예고편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이순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쓰기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역시 잘 찾으면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면서 영상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영화 줄거리만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특징, 시대적 배경 이런 것도 언급하시면 좋겠고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막 틀어주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던져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영상으로서 확실하게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사적인 효과를 왜 보여주는지 그리고 특히 이 영화가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실화다 만약에 실화인 경우에는 실화라는 말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럼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들이었었고 자 그러면 시간적인 얘기를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해볼 텐데 조금 하나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실제적인 영상을 써서 강의에 어떻게 쓰게 되는지 제가 샘플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하나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스 있죠? 시스 폴더
실습자료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습자료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면이 또 뜰 텐데. 실습자료 폴더에 가면 저기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실습 소프트웨어 폴더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쭉 가다 보면은 이 폴더도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코덱이라는 폴더가 있습니까? 네. 코덱 있죠. 코덱 더블 클릭.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가 있죠? 그 안에. 그 안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코덱이 뭐냐 이거 코덱 설명을 드리고 바로 또 이런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을 아셔야 돼요. 코덱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코덱을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코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교재에 넣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넣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코덱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코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영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쭈르륵 펼쳤을 때 사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필름, 우리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진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상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진이 많이 들어갈수록 훨씬 선명하죠. 훨씬 선명합니다.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상을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만약에 1초에 24장짜리가 들어갔다? 만약에. 근데 만약에 러닝타임 1시간짜리 영화를 만든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1시간 3,600초. 총 86,400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영상은 뭐 대단한 겁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거죠. 컴퓨터 접목시켜서 한 장의 사진을 1메가 용량이라고 한다면요. 1기가는요, 1024MB, 약 84GB 초반. 그러면 영상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웬만한 이 하드디스크가 꽉 찰 거예요.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압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압축해 있지 않으면 압축해 있다가 우리 영상을 볼 때는 풀어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컴퓨터는 그냥 다 차버려요. 영상 한두 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걸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코덱. 코덱. 그래서 영상 사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용량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덱이라고 하는 것인데 각종 코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명한 게. 여러분 아까 그 폴더에는 요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K-라이트 코덱이 들어가 있어요. 코덱은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두 개로 끝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거 설치한다고 되니까 충돌이 되거든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많이 쓰는 거 하나 정도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제가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상 같은 거 볼 때 쓰는 홈플레이어 같은 거는요, 홈플레이어 이런 거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코덱이 내장되어 있어요. 내장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상인지 그냥 더블클릭하면 영상이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자체적으로 코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보거나 파워포인트에서 갖다 불러다 놓고 했을 때 영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코덱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K-라이트 코덱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라이트 코덱을 하나만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기본적인 코덱이 설치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더 설치해보겠습니다. 넥스트를 계속 누르면 네, 누르시면 됩니다. 이건 뭐 광고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누르셔서 예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근데 왜 통합 코덱을 안 하고 K-라이트 예 하시는 거죠? 이건 이름일 뿐이에요. 네, 각각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배가 통합코덱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있고 많이 얘는 스타니까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표 이름이에요. 큰 의미 없는 겁니다. K-라이트 코덱이 국내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코덱들 모음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쭉 설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넥스 누르시면 돼요. 많아요. 쭉 이제 눌러주시면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웨브 프로그램도 그냥 마지막에 피니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여러분 설치하실 국내 프로그램들은요 무료거든요. 근데 무료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가끔 전화 오는 게 저는 아무것도 손댄 게 없는데 왜 우리 내 컴퓨터는 이상하게 설치가 돼 있을까요? 손 대셨어요. 자기가 모르는 뿐이지 손 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왜 그런 거 설치하느냐, 왜 그런 게 있느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고를 집어넣어요. 제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을 그때부터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은 광고구나. 이런 거 설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큰 무리 없이 설치가 됩니다. 심지어 가끔은요, 여러분 정체 모르는 프로그램들 설치하다 보면요,
정체 모델 프로그램 설치하다 보면 가끔 광고성 중에서 좀 심한 광고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우스 제킹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만약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우스 막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가끔은 그 화면을 눌렀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사이트로 자꾸 들어가게. 네? 그런 게 이제 마우스 제킹이나 마우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마우스 제킹이라고 하면 그런 기능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약간 야한 거라든지 좀 그런 거로 관련된 사이트는 그걸 아주 함정으로 깔아놓습니다. 자동으로 깔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악성 코드라고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악성 코드. 근데 그 악성 코드는요, 알약이나 우리 V3 같은 거로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V3는 알약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온다고 해요. 안 나옵니다. 제거가 완전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만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그런 것까지 싹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상한 막 그냥 인터넷 창이 막 자꾸 열리거나 막 그런 일을 보죠. 아, 악성 코드가 깔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컴퓨터 여러 번 심어져가지고 계속 애를 보기 그런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킬러드보다 설치하셨죠? 그럼 여러분 기본 세팅은 된 거예요. 이제 코덱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코덱을 깔았으니까 각종 코덱 프로그램을 깔았으니까 이제 또 하나씩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래요? 동영상 구하려면 동영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동영상을 구해야 내가 뭐 써보든지 말든지 뭐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동영상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어디서 구하느냐? 첫 번째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입니다. 콘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콘팅. 여러분 교재에 붙여다 써놨을 텐데 콘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콘팅이 어디냐면요? 맨 밑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따로. 15페이지 콘팅이 있습니다. 콘팅이 뭐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작아서 화면이. 그래서 보세요. 따따따 콘팅.co.kr 인데 이거는 KBS, MBC, SBS 사이트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방영분, 내가 필요한 그 방송 내용 있죠? 이걸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합 사이트입니다. 콘팅이. 각각의 여러분이 MBC나 KBS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는 걸로 구매하시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요, 자동.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안 구하고 어디서 주로 많이 구하시냐면은 P2P 사이트라고 웹하드 사이트라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 있는 게 다 불법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도 60% 정도 가까이는 정품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때 한 1,000원씩 낼 거야. 1000포인트씩 해서 다운로드.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받으셔도 돼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단 거기는 왜 이용을 비추하냐면 거기에는 40% 정도가 불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별을 못하고요. 가끔 이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상한 것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콘팅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영상 작업을 해서 보여주거나 쓸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쓸 수 있어요. 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DVD나 CD에 담아서 담들한테 돈을 받고 팔면 불법이에요. 재활용하면 그런 불법이에요. 영상. 아시겠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넣어서 출판물로 쓰시게 되는 불법이에요. 돈을 버는 행위, 영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불법이에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CD에 담아서 돈을 받고 팔았어요. 불법입니다. 공짜로 쓰는 것만, 자기가 쓰는 것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신문기사죠. 카페나 이런 홈페이지에다가 신문기사를 올려놓는 것도 원래는 불법이에요. 원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문기사가 있는 인터넷 주소를 갖다 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불법과 합법의 차이가 아주 종이 진짜 한 장 차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애매해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오늘 해볼 겁니다. 방법을 잘 봐주세요. 우리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죠? 유튜브, 자, 유튜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유튜브 사이트는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거 PC에서. 여기서 가입하지 마세요. 네. 자기 거 PC에서 가입을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가입을 하시면
내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구글에서 사이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요. 내 거를. 내 노트북에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제 얼굴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 내가 많이 찾아갔던 종류들을 내가 차근차근 보여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런 거 제가 좀 봤어요. 스포츠를. 봤던 건데 얘가 기가 막히게 그쪽 관련된 사이트 쫙 찾아줘요. 그리고요, 그거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체크해 놓잖아요. 그럼 그거 종류로 보여줘요. 내가 연예인 관련된 건 TV 드라마를 주로 많이 봐요. 근데 얘가 TV 드라마 이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얘가 지가 다 보여줘요.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유튜브 누가 운영할까요? 어느 회사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구글이에요. 이래서 구글이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받고 가장 많은 영상이 올려져 있는 유튜브를 소개하고 있어요. 휴대폰 안드로이드. 전 세계 거의 90%를 휘어잡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구글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애플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우리 운영체제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보셨죠? 이영리 교수님 강의한테 들으셨던 구글 크롬. 구글 거죠? 네. 구글은 막강합니다. 정말 다양한 거다 모토로라 물론 요즘 팔아고 그랬지만 처음에 모토로라 팔았죠. 팔아서 특허권은 다 하고 있어요. 특허권 안 팔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구글이 무서운 회사. 전 세계를 정말 다 IT 쪽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어디서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유튜브라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유료화 논란에 현재 휩싸여 있어요. 유튜브를 유료화했는데 이건 놔두고요. 유료 회원용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려고 해요. 저번에 19불 99센트인가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사이트.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질 다르게 아주 고화질에 좋은 것만 따로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좋은 거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면 잠깐만 유튜브 다운로드 RC 화면에 떴죠? 자, 이 RC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RC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갖다 설명드릴게요. 이 RC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아요. RC. 첫 번째는요, 우리 디카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있죠? 사진들 다 보게 만들어줍니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가끔 보면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보면은 사진이 누워있는 걸 세워놓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가능해요. 사진을 예쁘게 꾸미죠. 액자 같은 것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가끔 사진 요즘은 고화질이다 보니까 우리 사진기로 요즘 휴대폰으로 찍다 보면 사진 한 장짜리가 막 4메가, 6메가 막 이래요. 용량이. 그거를 만약에 파워포인트에다 그대로 붙이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사진 찍은 것을 파워포인트 사진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잖아요. 고화질이라 파워포인트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진만 조금 몇 개만 집어넣으면.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한 장만 실행시키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한참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진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사진 줄일 때도 요거 씁니다. RC. 화질은 거의 유지시키면서도 용량만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RC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동영상 만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요. 그거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RC 가지고 사진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사진들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진 나올 때가 현재 별로 없잖아요. 어디 있냐면 아까 실습 자료 폴더 안에 있어요. 자료 폴더 안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작은 화면이 하나 있잖아요. 작은 화면을 보면은 실습 자료 폴더를 찾아보세요. 바탕화면에서. 실습 자료 폴더를 찾으셔서 거기서 실습 동영상 제작용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동영상 제작용. 사진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라고 이걸 넣을 수 있어요. 동영상 제작용 폴더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실습 자료라고 하는 실습 자료 사진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 몇 가지 하나 넣어보세요. 실습 자료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엄청나게 사진 자료들이 막 쫙 있어요. 못 찾으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네, 찾았죠? 네. 실습 자료, 사진, 음악, 뭐 자막 활용 이런 것들 있죠? 그 안에 폴더별로 사진들을 잔뜩 넣어놨습니다. 많이 넣어놨어요. 자, 사진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죠? 많이 다 찾으셨네요? 네. 찾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실습이고요. 가지고, 간단하게 RC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하는 방법은 먼저, 사진들이 폴더별로 있으니까 사진을 보시면서, 이게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 봐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키웠다 작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른쪽 위에 축소하거나 키우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위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화면 끝에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화면이 플러스 화면이 있어. 요걸 움직이면은 사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네. 그러면 요 사진들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사진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다니면서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실습 자료 사진 폴더에 들어가면, 자, 무슨 폴더 들어갔다고 했을까요? 실습 자료에 사진 폴더 들어가시면 거기에 송, 가족 사진, 교육 사진, 떡집 사진, 메이크업, 삼겹살, 쇼핑몰 연습, 장복, 저기 고소형 커플, 네, 펜션 소개 사진, 풍경 사진 자료, 피부 관리실 사진들이 엄청 많죠. 이 사진들을 보다가 이런 폴더를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사진들을 고르세요. 고른 다음에 잘 보세요. 앞에 봐보세요. 고른 다음에 그 사진을 끌어다가 마우스를 끌어요. 앞에 봐보세요. 잠깐 보세요. 마우스를 끕니다. 잘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를 하죠. 끌어다가 밑에 보시면 밑에 하얀 사진 보관함이 있죠.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끌어다 갖다 놓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되어 있으면 한 번만 설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장점이 많아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RC가 작동 중이잖아요. 현재 RC 들어가서 보고 계시면 이렇게 추가한 사진을 가지고 밑에 보세요. 밑에 메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진 보내기, 사진관, 뭐 동영상, 꾸미기, 파일 이동, 일괄 편집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메뉴에도 보면은 뭐 사진 추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자, 사진 보내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사진 보내기. 이거 인터넷 사진관 현상할 때 이거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재미된 곳으로 보내가지고 현상 인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 보면 동영상 있죠? 지금 여러분 선택하신 사진들, 동영상 밑에 동영상이라는 거 보이세요? 네. 동영상을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런 거 떠요. 자, 이거 다 떴습니까? 밑에 동영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요게 딱 떠요. 잘 안 되시면 바로바로 손 드세요. 빨려고 있잖아요. 빨려고 좀 어깨쯤입니다. 자, 예.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다음으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아까 선택할 때 사진들이 쭉 보여요. 다 보여요. 그렇죠? 보이고 다 있어요. 그렇죠? 영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음악을 추가하세요라고 돼 있죠. MP3나 WAV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MP3 파일도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추가하는데 지금 현재 사진이 밑에 보시면 사진 한 장당 최소 2초씩 밑에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진이 좀 많지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음악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단추 누르시고 음악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음악은 어떤 걸로 할 건데요? 아까 바탕화면에 있었던 여러분 실습 자료 있죠? 실습 자료 폴더를 찾아가 보세요. 실습 자료 폴더를 찾아가면요. 실습 자료 폴더 찾아가면 동영상 제작용 안에 실습 자료 음악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음악.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음악을 들어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하세요. 원래 음악을 다 들어보고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음악 파일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음악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이니까 선택을 해서 여기 넣는 거죠. 넣고 다음 누른 다음에 다음 누르게 되면 이 효과가 나와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효과를 고르시면 됩니다. 음악을 고르셔야 돼요. 파일을 플러스 표시를 눌러가지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음악을 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원안이라고요. 화면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어떤 효과를 보여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섬세한 기능은 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때 쓰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주로 요거 가지고 많이 만드시는 분이 강사 자기 홍보용 영상 만들 때 사진만 가지고 간단히 만들기도 해요. 1분짜리 짧게. 강사 영상 너무 길면 안 좋죠. 짧게 한 1분짜리로 자기 사진만 넣어가지고 강의할 때 멋있는 사진만 모아서 음악 하나 넣고 딱 끊어서 이렇게 만들 때 아주 좋습니다. 구경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기부하는 사진을 모아서 영상 만들 때 간단하게 하다 쓰기 아주 좋은 겁니다. 효과 넘어가면 바로 이 화면이 나와요. 자, 이 화면은 뭐냐면요. 이 화면은 거기 탭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와요. 타이틀, 자막, 엔딩 이런 게 있어요. 타이틀 있죠? 타이틀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사진으로 할 것인지 검은색 화면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타이틀을 사용 안 할 것인지 첫 번째 사진을 타이틀로 할 것인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셔주세요. 글씨를 여기다가 쓰시면 처음 시작할 때 글씨가 나와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글씨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넣을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넣을 수 있고. 이거 직접 해보시는 자막도 넣을 수 있어요. 사진마다 다 자막을 내가 필요하면 자막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사진마다. 그 다음에 엔딩 마지막 화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다음 보십시다. 정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만들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바탕화면에 그럼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져요. 사이즈가 한번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 넣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진만 넣고 그냥 음악 파일 하나 선택해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거든요. 사진 몇 장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진 넣어서 일단 만들어 보세요. 방법을 먼저 익히는 거니까 사진을 몇 개 넣고 직접 만들어 보시고 틀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만 지금 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실습 자료 폴더에 다시 한번 들어가십니다. 동영상 제작용에 들어가셔서 실습 자료 사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저는 장고 커플 사진 폴더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 사진들 중에서 사진이 좀 밋밋하죠? 자, 보세요. 사진 볼까요? 사진 좀 밋밋하지 않으세요? 사진이 그냥 남의 결혼 사진이긴 한데 좀 사진 좀 밋밋하죠? 사진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사진들을 편집할 수 있어요. RC에서. 사진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예쁘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실습 자료 폴더 안에서 실습 동영상 제작용 폴더에 들어가시고 실습 자료 사진의 폴더에도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폴더 사진들 나와 있으니까 사진들을 보려고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들을 먼저 봐보세요. 사진 다 보셨죠? 사진들이 막 이렇게 있죠? 저는 지금 장고 커플, 장동건 뭐 보소형 커플 사진들도 들어갔는데 여기 말고도 많죠. 교육 사진이나 이런 거 많습니다. 사진들은 풍경도 있고요. 펜션 소개도 있고 사진들이 많네요. 자, 이런 사진들을 사진이 좀 네모 반듯하고 예쁘지가 않잖아요. 사진을. 영상을 만들 때는 사진이 좀 예쁘면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런 거 좋거든요. 영상 만들 때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보기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들을 잘 만들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또 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진들을 잘 편집해서 쓰는 방법들이 바로 RC에다 숨어져 있어요. 동영상 만들기도 하지만. 자, 이런 사진들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RC 기능이 그대로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RC 기능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죠? 거기 보면 이미지 일괄 편집, 이미지 회전, 이미지 포맷 변환하기,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몇 번 다 보이세요? 네. 보시죠?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는 뭐 대표적으로 이미지 크기 변경은 뭐냐면요, 사진들이 너무 용량이 커서, 사진 용량이 커서 내가 교육자료를 활용하기가 좀 곤란하면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용량이 크면은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으면 용량이 부담스럽거든요. 파워포인트 파일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때 쓰는 것이 이미지 크기 변환하기예요. 이미지 크기 변환하기를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여러 사진을 하나씩 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시죠. 한꺼번에 해요. 근데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미지 크기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딱 들어가면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비율로 조절하기, 해상도로 조절하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용량으로 조절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아예 용량을 아예 일정하게 사진을 다 똑같이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용량으로 조절하기를 하신 다음에 앞에 여기다 크기 변환 같은 거 이렇게 폴더 제목을 하나 지정해 확인 누르면 한 번에 쫙 바뀌어요. 원본은 살아있어요. 원본은 살아있고 바꾼 것만 용량 크기를 조절해서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진 같은 크기도 내가 조절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꾸미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한번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니까 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오늘 해보셨던 거 보면 동영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컴퓨터 환경 세팅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환경 세팅하는 거 해보셨어요? 내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환경 어떻게 설정하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내 컴퓨터 환경 알아보는 거? 까먹으셨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짧은 시간 안에 확 까먹었습니다, 사실. 기억하시죠? 윈도우 창키 플러스 뭐 했을까요? 포즈 브레이크 키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제어판에 가셔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한 교재 다 있습니다. 다 넣어놨으니까 교재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작단 눌러서 창에다가 명령어로 하나 집어넣었죠? 뭘까요? DX, DIH 라고 하는 걸 명령어 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렇죠? 동영상에 대해서 코덱 설치했었습니다. 코덱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코덱, 컴퓨터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압축했다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컴퓨터 파일이라는 것은 영상 같은 거는 압축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 소리하고 영상을 압축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나와서 다시 또 펼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해주는 게 코덱이에요. 이 과정을 해주는 게 코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코덱 중에서 K-라이트 코덱을 설치해봤습니다. 한 번만 설치해놓으면 됩니다. 손댈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거.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뭘까요? 다음 팝 플레이어를 해봤습니다. 많아요. 본 플레이도 있고, KM 플레이어, 뭐 종류가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다음 팝 플레이어가 가장 좋습니다. 에러도 거의 안 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전자력의 솔직까지 해서 경영하는 거죠? 약간 썰렁한 농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팝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금 방금 해보셨던 인코더는 왜 하느냐? 사실 이제 오늘 사실 여러분 교재는 넣었어요. 뭐가 있냐면요.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따로 제가 시간 낼 때 그때 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무비 메이커는 뭐냐면 영상을 편집하는 도구예요.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를 사면은 요즘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공짜인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실습 자료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윈도우 7용, 윈도우 8용, 윈도우 XP용 다 골고루 넣어놨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저 명함 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모든 파일 오늘 했던 거 실습자료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놓으시면 실습을 직접 나머지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따로 특강을 만들 때는요, 그때는 윈도우 문맥을 다 해보고 오늘 해봤던 거 다시 한번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세요? 아직 그건 아까 그런 코드에서요? 여기서도 편집은 돼요. 근데 여기 편집이 되긴 되는데 기능이 되게 약해요. 윈도우 무빙메이커가 가장 압권입니다. 가장 좋아요. 윈도우 무빙메이커를 하시면 아까 여러분 아까 줄다리기 보셨잖아요. 줄다리기 기억나시죠? 그 줄다리기 화면에 아까 글씨가 나오고 이제 뭐 자르고 했던 거 다 무빙메이커로 제가 한 거예요.
무릎메이커 하나면 돈 주고 프로그램 하나도 사실 필요 없어요. 비싼 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거 하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 1시간만 다시 시스만 해보시면 바로 익힐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메이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무릎메이커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어떻게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이게 사실 컴퓨터가 다루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스피커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 다음에 혹시 연습하실 때는 이어폰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넣어서 하실 때는 이어폰도 안 돼요? 여기 사운드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참 좋은데 좀 거기 조금 답답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만약에 정 안 되면 다음에 이런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 그래서 바로 그냥 실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PC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용할 거예요. 네, 여기는 실습자료라고 되어 있는 폴더 이런 것은 통째로 다 지워주세요. 쓰레기통과 휴지통과 다 비워주시고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쓰니까 다 지워주시고 제가 메일로 다 공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꼭 명함을 꼭 주시면 제가 거기다 주소로 저한테 미리 예전에 주셨던 분들은 나누세요. 네, 제가 명함 갖고 있는 분들은 나누시고 다른 분들은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한꺼번에 주말까지 싹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